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안 했으면 당장 하러 가세요. 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나는 다인이야. 안녕, 나는 형선이야. 오늘 리뷰해볼 콘텐츠는 2025년 5월 28일 극장 개봉 영화 웨스 앤더슨의 감독 페니키안 스킴이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줘. 바로 30초 줄거리 소개로 넘어가 볼게. 페니키안 스킴은 1950년대 가상의 국가 페니키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야. 유럽의 거물 사업가인 자자코다가 암살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수검 사업인 페니키안 스킴을 완성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수련수녀인 외동딸 리즈를 상속자로 지정하고 집으로 불러들여. 그러다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사보타주로 금속핀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생한 갭을 메우기 위해 딸 리즈, 가정교사 비온과 함께 동업자를 만나러 다니는 여정을 떠나게 돼. 이 영화는 이러한 여정을 에피소드별로 그려내면서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 같은 깊은 이야기들을 담아냈어. 전반적으로 웨스 앤더슨 특유의 연출이 살아있는 첩보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로 한번 가보자. 다인이는 이 작품 어떻게 봤어? 한 번쯤 봐도 좋겠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볼 거면 극장에서 봐야 돼. 집에서 못 볼 것 같거든. 감독 특유의 화면 비율과 대칭을 미장센으로 보여주잖아. 맞아, 뭔가 되게 옛날 영화 느낌이 났어. 맞아, 빈티지한 색감? 이런 게 많았던 것 같고 보면서 이 모든 장면을 캡처해서 엽서로 만들어도 예쁘겠다 할 정도로 모든 장면이 예뻐. 맞아. 근데 사실 그래서 지루했거든. 너무 모든 장면이 정제돼 있어서 좀 지루했어. 맞아. 근데 또 이런 감독 영화가 취향이라면 재밌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장면이 아쉬웠고, 근데 연출적으로 보면은 자자코다 역의 베니시오가 사업 관련 자료들을 이제 상자, 신발 상자나 장갑 상자에 넣어놓잖아. 그런 걸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에피소드별로 전개가 되는데 그런 연출은 재밌었어. 형선이는 어떻게 봤어? 나도 나름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이 템포가 일단 좀 빨라서 좋았고 연기도 코믹하면 코믹한 연기인데 뭔가 기묘한 연기를 보여주잖아. 그치. 그런 부분도 나름 볼만했었고 영상 색감도 되게 수려했고 이게 서사가 난잡하긴 한데 그래도 끝에 가면 뭔가 주제의식이 드러나기는 해. 맞아. 그래서 한 번쯤은 극장에서 직접 관람하고 곱씹어 볼 만한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야기 서사 자체가 난잡하고 뭔가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도 있는데다가 비유라고 해야 될지 은유라고 해야 될지 그런 상징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보면서 굉장히 의문스러워지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따라 호불호는 많이 갈리겠다 싶더라.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만한 영화인 것 같아.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럼 이제 인물 분석 한번 해볼까? 좋아. 내가 먼저 해볼게. 나는 자자코다의 외동딸 리즈 역을 맡은 미아 트리플턴에 대해 알아봤어. 내가 이 영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얼굴이었거든.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케이트 윈슬렛의 딸이래. 그러고 나서 보니까 타이타닉? 맞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닮은 것도 같고 어쩐지 매력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영화에서 아빠 역의 베니시오 델 토로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고 보다 보면 익숙한 얼굴이 많이 나오잖아. 톰 행크스도 나오고 스칼렛 요한슨도 나오고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 배우로서 입지가 탄탄하고 연기력도 출중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밀린다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연기를 잘 보여준 것 같아. 역할 자체가 어릴 적부터 아빠랑 떨어져서 수녀원에 지내고 그런 과정에서 또 아빠가 엄마를 죽였을 거라고 의심하잖아. 그러면서 수녀를 준비하는 역할 자체라는 것도 특이했는데 아빠랑 여정을 다니면서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 화려한 목주로 바꾸고 그렇지.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화장도 진하게 맞아. 바뀌고 이런 캐릭터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잘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해. 형선이는 어떤 인물을 분석해봤어? 나는 자자코다를 연기한 베니시오 델 토로를 선정을 했어. 내가 드니 빌레브 감독의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라는 영화를 좋아하거든. 근데 거기에서 정말 차갑고 냉혹한 복수자, 암살자 이런 연기를 훌륭하게 잘하는 배우야. 근데 여기서는 기묘하기도 하고 코믹하기도 하고 뭔가 뚝딱거리는 연기를 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좀 새롭더라고. 그리고 내내 무뚝뚝한데 하는 행동은 좀 웃기잖아. 약간 친데레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런 부분도 계속 인상 깊었고. 근데 이제 이 배우를 좀 찾아보니까 나이는 놀랍게도 톰 크루즈보다 좀 어리더라. 58살. 정말? 그리고 처음에는 배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대학에서 연기 수업을 청강하고 흥미가 생겨서 가족들이랑 연을 끊고 이제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뭐 1980년대부터 이 드문드문 얼굴을 비췄는데 영화에서 이 본격적으로 얼굴을 날린 건 혹시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아니? 너무 유명한 영화잖아. 그지. 봤어. 맞아. 카이저 소제 막 나오잖아. 거기에서 얼굴을 제대로 알렸고 그 이후에 트래픽, 신시티, 시카리오, 스타워즈 등등 굵직한 작품들의 얼굴을 비췄다고 하네. 나도 보면서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맞아. 이 작품이 아무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외로움을 느끼던 사업가가 가족의 행복? 소중함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촌 누바르랑 혈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 맞아. 웃겼던 게 이 누바르가 코바를 암살하려는 이유가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게 좀 웃기기도 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장면이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사실 내내 정적인 장면만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진짜 둘이 열심히 싸우잖아. 맞아. 막 애처롭게 뛰어다니고 막 구르고 막 부딪히고 부숴서 던지고 사실 그런 류의 묘사들이 이 작품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는 매 순간이 혼란스럽긴 하더라. 맞아. 매 장면을 해석해야 되는? 맞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없던 그런 거가 좀 있었지. 맞아. 자, 그럼 시사일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볼까? 좋아. 사실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된 게 카페에서 우리 둘 다 이 영화를 얘기를 해가지고 보게 된 거잖아. 맞아. 우리가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형선이가 먼저 이 영화를 얘기를 꺼냈던 것 같은데 나는 딱 듣고 기사가 생각이 났어. 칸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6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웨스 앤더슨 감독이 애초에 유명하기도 하잖아. 그지. 형선이는 왜 이 영화를 고르고 싶었어? 나는 사실 근데 웨스 앤더슨을 좋아한다던가 해서 선정하진 않았고 이 영화가 트레일러가 재밌게 나왔어. 맞아. 그냥 유튜브로 어쩌다가 이렇게 쇼츠 넘기다가 보니까 트레일러를 보게 됐는데 리듬감 있고 연기를 잘하는 거장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 하니까 한번 봐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럼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를 본 적이 있어? 이게 처음이었어. 이게 처음이었어? 나는 이제 유명한 작품들 보면은 문라이즈 킹덤, 부다페스트 호텔, 프렌치 디스패치 요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확실히 이번 영화를 보고 나도 형선이처럼 잘 안 맞는다고 느꼈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도 집에서 계속 보려고 시도하다가 잠들고 그래서 결국 못 봤고 프렌치 디스패치도 극장에서 보다가 꿀잠을 잤거든. 많이 피곤했니? 참 잠이 잘 와. 우리 둘 다 기대하고 봤는데 안 맞았던 걸로. 맞아. 보다 보니까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겠더라. 맞아. 그러면 이제 웨스 앤더슨 감독만의 특징과 호불호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이야기가 되게 난잡하다? 난잡하다. 내가 뭐 다른 작품을 안 봐서 잘 모르겠어. 근데 많이 난잡한 부분이 있고 영화 자체를 영화가 아니라 고전 연극 같은 스타일로 제작을 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난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스토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뭐 가족이라는 주제의식도 잘 와닿지 않는 것 같고 몰라 이건 내 생각이야. 뭐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명감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만 나는 좀 그랬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상영관 자체가 몇 개 없는 걸로 알아. 그래서 아마 이런 난잡한 서사 때문에 이해가 힘들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아니 뭐 영화 표값도 비싸졌는데 사람들이 머리 비우고 재밌게 볼 만한 영화를 찾지 이렇게 어려운 영화를 찾진 않을 것 같아. 맞아. 좀 어려운 영화는 확실히 맞았어. 이제 웨스 앤더슨 영화가 한 장면만 봐도 감독이 누군지 알 수 있다 할 정도로 색이 뚜렷하대. 특유의 색감이 있는 것도 확실하고 모든 장면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 그래서 블로그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대칭 변태라고 모든 장면이 대칭이라서 소름이 돋았대. 그래서 모든 장면이 대칭이다. 이게 진짜 이 감독만의 특징인 것 같아. 맞아. 근데 확실히 대중적인 작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중적인 영화는 지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선이 말처럼 난해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어. 가족 얘기가 중심인 건 확실한데 딸도 불러오고 마지막에 가족끼리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종교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언급이 돼. 맞아. 막 그치?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자꾸 사후세계를 경험을 하고. 맞아. 근데 그 장면이 사실 나는 설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그런 장면을 넘기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누바 삼촌이랑 싸우잖아. 그치. 근데 누바 삼촌이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 또 머리가 아파.
누바 삼촌이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나는 이게 뭔 소리지? 왜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지? 분명 내 눈앞에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수류탄 터뜨려서 죽었는데 손오배치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왜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지? 싶기도 하고 여러 장치를 담느라고 난잡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상영 횟수가 황선이 말대로 줄어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너가 얘기를 했던 대로 상자 박스에다가 서류를 담아놓고 그 박스별로 에피소드가 이어지잖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니? 나는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농구 에피소드야. 톰 행크스. 톰 행크스 나오는 장면. 나는 톰 행크스인지 한참 보고 알았어. 익숙하다 이랬는데 톰 행크스더라고. 이게 처음에 이제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만나잖아. 처음엔 잘 되나 싶었는데 자자코다가 서류의 내용을 자기 맘대로 바꾼 거야.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하겠다 하잖아. 그때 갑자기 농구 대결을 하자. 농구 대결로 정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그 사람들, 투자자들이 농구를 좋아하는데 오케이를 하는 거야. 사실 엄청난 금액이 걸려있는 건데 맞아. 그걸 농구 대결로 정하더라고. 자자의 파트너가 인도 왕자였어 또. 인도 왕자인 것도 특이해. 근데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봤대. 근데 농구 점수 대결을 하는 거야. 근데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딸 리즐이 나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인도 왕자분이 슛에 성공을 해서 투자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엄청난 재력가들이 이렇게 단순한 게임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감독의 재치가 느껴지는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형선이는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인상 깊었어? 나는 그 두 번째 에피소드? 투자자 이름이 밥이었나? 밥이? 아니 밥. 밥? 그래서 그 밥을 만나러 가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편지로 자작극을 벌이면서 분담금을 받아내려고 했다가 그 밥이 필체로 이건 네가 자작극을 벌인 거다 그렇게 해서 알게 돼. 그래서 모든 게 무산될 뻔했는데 갑자기 무슨 테러 단체가 난입을 해. 그 이름이 길어. 우리는 정글 어쩌고 저쩌고 테러 단체다. 맞아. 서민들과 정글 보호를 위해 활약한다 하면서 막 총을 쏘는 테러리스트들이 나오는데 그 총을 대신 맞아준 덕분에 분담금을 받게 되는 그 일련의 에피소드가 어지럽긴 한데 좀 인상 깊었었거든. 맞아. 매 에피소드가 확실히 독특하긴 했던 것 같아. 다 감독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지금 그 단체 명의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절대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기억해낼 수가 없어. 맞아. 그럼 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많아지는 이유가 이 스토리를 이해를 못했었잖아. 맞아. 우리 둘 다 녹음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둘 다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난잡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어. 내가 볼 때 스토리 자체로 봤을 때 탄탄하다거나 몰입감 있게 흘러간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 감독 특유의 미장센이나 연출 방식이나 독특한 스토리가 흥미를 더해준 건 있었지만 내용만 보면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베니쇼가 9명의 아들이 있잖아. 근데 이 아들을 두고 수녀 준비 중인 외동딸을 갑자기 불러서 콕 집어서 너가 내 후계자다. 이렇게 한 이유가 명확히 설명이 안 나와 있지. 그리고 후반엔 또 리즐이 친딸이 아니다. 그치. 이런 나오는데 갑자기?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맥락 없이 툭툭 나오니까 왜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 누바 삼촌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그렇고 맞아. 종교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감독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야 라는 주제를 말하려고 이야기 구조를 좀 억지로 맞췄나? 급마무리 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퍼즐이냐? 이런 맞춤이 들더라고. 사실 내용만 보면은 가족보다는 사업밖에 모르던 그런 남자가 딸을 불러서 사업을 가르치다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부성애를 깨닫게 되고 결국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얘기인 거잖아. 주제 자체는 좋았는데 그 과정이 설득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 에피소드 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단절감도 있었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진 않았던 것 같아. 나는. 형선이는 어땠어?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 개그를 치고 그 사람들한테 개그를 설명해야 되면 그 개그는 실패한 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 나는 이 작품이 깊은 주제의식이나 비유나 은유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걸 한 번에 이해를 못 시켰으니까 이 작품은 실패한 게 아닌가. 나도 공감해. 맞아. 전하고 싶은 주제나 메시지가 있다면 좀 더 쉽게 풀어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또 배우들의 연기력 자체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맞아. 이 작품에 몰입을 잘 하시더라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더 아쉬워지는 거지. 연기가 좋았기 때문에. 맞아. 난해한 장면이 확실히 있었지.
자, 이제 드르륵 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이 좋아. 작품에서 우리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씩 얘기해보자. 나는 영화 초반에 베니시오 델 토로가 연기한 자자가 비행기 추락사고를 겪잖아. 그러고 나서 상처가 많이 나서 집 욕조에서 상처를 치료받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 그 장면이 천장 한가운데서 화장실 전체를 내려다보는 구도로 찍혔잖아. 이 장면 기억나? 기억나. 간호사들 엄청 많이. 이 구조 자체가 엄청 신선했던 것 같아. 욕조에 몸을 담그고 와인을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상처를 치료를 받는데 간호사인지 메이드복을 입은 하녀들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자자를 챙겨줬잖아. 그 전에 이미 이 인물이 계속 암살 시도도 당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알고 나서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 그려지는 거야. 이 장면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챙겨주긴 하는데 다 돈으로 고용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쩐지 쓸쓸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 형선이는 어떤 장면을 꼽았어? 나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코다와 누바르의 혈투 장면? 어찌 보면 최종 보스와의 싸움인데 맞아. 머리채 잡고 구르고 서로 두들기고 도망가고 뭐 그런 허당스러운 모습들이 얘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 장면 자체가 어떤 의미를 많이 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바르가 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홀에 페니키안 스킨 모형 위에서 수류탄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잖아. 나는 약간 그게 코다가 추구하던 꿈의 무의미함, 뭐 허무함을 나타내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장면이네. 맞아. 혼란스럽고 기괴한데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의 연속이었어. 맞아. 쉽지 않았어. 확실히 쉽지 않았고 다 연출된 장면인 것 같은데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우리가 아쉬움을 느끼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 페니키안 스킴을 리뷰해봤어. 콤뷰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올게. 콤바.